대한 문제는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나라가 뭐 군사적으로 힘만 강하다고 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또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를 좀 더 끌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분위기가 북한에서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예요.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정치 시스템이나던가 지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결정 과정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논문을 쓰면서 경제 연구 학술지를 좀 봤어요. 봤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2011년도 이전하고 이후의 것들을 보면은 내용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사람 수령 3대 수령의 그런 내용들이 분량이 많아요. 앞부분에 많이 나오고 비교적 좀 그런 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이제 선전이나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이제 체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라던가 방안에 좀 더 고민에 대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좀 보니까 또 학술지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좀 이제 그 투구를 할 때 이제 앞에 이제 초록 같은 것도 초록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주제어로 해가지고 이 학술지에 무슨 주제어가 있다고 이렇게 키워드 같은 것도 이제 좀 명시를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더 이제 그 국제적인 표준이라던가 이런 흐름에 좀 더 이제 맞춰가면서 좀 더 이제 연구를 좀 진행해 나가는 이제 학술적으로도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논문 논문에 이제 학술지 방향이요? 이제 방향이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뭐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방향들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북한 자체가 이제 뭐 이런 뭐 경제 뭐 제재라든지 북한의 그 경제 시스템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제 그런 흐름에 이제 보조를 맞춘다. 뭐 그런 거는 상당히 또 일리가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소식은 또 들었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도 그렇게 좀 바뀌고 있고 저희가 뭐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 통일의 방향 결국은 각자가 생각하는 통일의 방향이 이제 모이다 보면은 그게 또 큰 통일의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배진님은 어떤 통일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뭐 정책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시민사회 뭐 역할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시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뭐 통일을 만약에 뭐 두 정부가 나중에 천천히 통합을 한다 뭐 어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동의를 많이 이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사회에서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사회통합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뭐 가족이나 뭐 이런 실질적으로 의식이나 뭐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학술지에서 참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8년째잖아요.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 그런데도 사회통합이 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문지에 따르면. 그런 걸 봤을 때 사회통합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통일을 지금 현재 사실 되게 안보가
안보가 되게 안보 문제가 당면에서 그거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장기간 미래를 보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사회 통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김혜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배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통일을 생각할 때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미시적인 관점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통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통일이 되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갈 텐데 서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대하고 또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할지가 사실 굉장히 통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위에서만 하는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랑 조금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그래서 결국 완전한 통일은 이제 저희 개개인이 함께 소통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직접 살아가는데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북한의 통일이 되면 이제 어디에 땅을 살까? 이런 이제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는 이제 이후에 내가 이제 뭐 취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도 하게 됐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좀 많이 하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물론 통일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 교육 정말 많이 하는데, 통일 교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이런 이제 통일이 필요하니까 알리는 홍보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좀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그게 핵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공론화를 하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쵸. 끝까지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이런 결정 과정들을 많은 분야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역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북한과 못할 것도 없지 않는가. 북한 주민들과 우리가 역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그게 대상이 뭐 그냥 일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업들도 관심이 많은 북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회단체 여러 대상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4명 다 이렇게 공유하는 생각이 점진적인 통일, 사람의 통일을 향한 사회적 통합,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식,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통일의 그런 공론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 사실 우리가 이거는 기존에 다 이야기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이의 또래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참 궁금해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남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뭐 서로 친구가 되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통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실은 통일이라는 문제가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반대측과 찬성측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일이라는 문제는 남과 북이 만나는 건데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는 사실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시민 사회가 한국 사회 있는 사회들이 어떻게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어갈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시민 사회라든지 뭐 학술 단체, 뭐 학생들이 어떻게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의논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네. 우리도 역시 북에 가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 토론할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역사적인 부분들. 네네. 이제 북한에 사실 이제 문화 역사 유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고려사 중심으로 해서 예, 특히 많이 연구가 안 된 부분들이기도 하고 우리 학자들도 역시 관심이 많은 분야들이고 그래서 많은 교류가 있었고 토론을 했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쉬운 것부터 좀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예.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 북한에서 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참석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의 뭔가 또 커넥션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들도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식의 조금만 이제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북한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역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갔을 때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가면 정부의 관심사하고 기업의 관심사가 다르듯이 예, 역시 이제 그들도 그들의 관심사가 있을 것이고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행위자들이 좀 이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한다면 좀 더 좀 해법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아까 사회통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각자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한 사람들도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그런 교육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북한 쪽에서도 이제 뭔가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MC분은 이제 오셔서 이제 적응하면서 네네. 이제 정체성 같은 거에도 이제 확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제 만약에 어떤 쪽으로 방향이 필요한지 만약에 그런 추천이나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체제에서 워낙 살다 보니까 그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거든요. 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근데 참 그렇게 정치 체제가 분단되고 그렇게 이제 분단돼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분단됐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한민족이라는 그런 그 의식들이 공유가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분리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한국에 오니까 저한테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더라고요. 대한민국 시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 반쪽이야, 우리 형제 자매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에 왔구나. 이분들이 나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인식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면접도 보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북한 말이 너무 강하고 북한에서 온 게 티가 난 거죠. 그때 제가 심각하게 정체성 고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결국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북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한 사람이면 그러면은 나는 뭐지? 반반 치킨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하다가 남과 북이 만나면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질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정체성이 나는 한반도인이구나. 한국말로는 한반도인이지만 영어로는 코리안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생기더라고요. 그 정체성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정체성, 내가 말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증명해야겠다. 그러면 통일이 돼야겠네. 그래서
뭐 대학교도 정치외교학과를 간 거고 석사도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체성을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히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뭐 갖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왔을 때 남한 분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게 딱 두 부류예요. 백인이면은 오 미국에서 왔어? 캐나다에서 왔어? 그러면 오 이러고 친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말도 뭐 안 되는 영어 하이 헬로우 하면서 막 가서 뭐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동남아시아권에서 온 친구들이면은 마치 그냥 뭐 머슴처럼 마치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별볼 없는 사람.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그 인식 자체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북한 사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하고 친구 되세요. 뭐 친구가 되면은 국적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물론 탈북민들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남한 분들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은 저는 이런 체육대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탈북민과 지역 주민들 간의 뭐 체육대회. 1년에 통일부가 뭐 날을 정해가지고 이날은 통일대회, 뭐 통일운동회 이렇게 해가지고 탈북민도 오고 지역 주민들도 와가지고 같이 막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도 되고 뭐 취업 일자리도 알선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장을 좀 뭐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쓰여져요. 탈북민 정착 지원에.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1,000억이라는 것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이벤트성이지만 그런 이벤트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3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이제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근데 남한 분들한테도 만약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학교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당연한 일이 돼서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도 더 이제 친근하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탈북민들을 다 만나보셨잖아요. 처음에 어땠어요? 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어땠어요 처음에? 저는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을 대할 때든 누구를 대할 때든 그냥 그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분들이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희가 왜 그 행동을 하지 이렇게 했을 때 가끔은 왜 차별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분이 그 북한에서 오셔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차별이 전혀 아니고 그 차별이 전혀 아닌데 되게 이게 애매한데요. 차별이 아닌데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희 4명이 있는데 한 명이 뽑혀야 돼서 만약에 성주님이 뽑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안 됐구나. 그냥 우리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왜 안 됐을까? 내가 차별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항상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한 사회도 굉장히 좀 경쟁 사회라서 저희도 항상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취업 난도 되게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게 다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흐르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경쟁사회, 너무 경쟁사회라서 그게 그냥 여기에 오셨을 때 같이 경쟁을 하셔서 같이 이루어져서 그냥 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기회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탈북민 보셨을 때 어땠어요? 같이 일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사실 가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만나야겠다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학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뭐 탈북민이나 북한을 접하는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러한 정의에서 저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에서 빨리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일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느낀 게 그냥 저희에게 당연한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상사가 이거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빨리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냥 근데 시간 안에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막 재촉을 하냐 뭐 이런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그냥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막 이제 통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가 저는 더 걱정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겪어봤을 때 물론 저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겠지만 많이 다른 거는 사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그분들을 많이 만나 뵈면서. 네. 나종원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뭐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막 그러지 그게 않아요. 아니고 제가 사실 이제 통일을 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괜히 제가 견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괜찮아요. 예. 통일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통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 통일을 사실 볼 때 그 탈북민들과 이제 한국 사회의 통합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직접 느끼시는 거는 또 다르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느낀 부분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직접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알고 만난 게 아니라 모르고 만난 경우였거든요. 진짜 처음 만났을 때는. 근데 그분들이 내가 탈북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구나. 네. 나는 근데 어느 정도 보면 알거든요. 그분 탈북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끝끝내 자기는 중국에서 왔다고 조선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노력은 많이 하지만 생각만큼 통합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리서치 퀘스천 이런 게 있었는데 해결해야 될 과정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기업을 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쪽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 기업이 현지에 가서 기업을 할 때 이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언어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노동을 하는지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부분들 고려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출을 해서 잘 시장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 분석을 하는데 우리도 역시 좀 복잡하게 분석을 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 있는 상태지만 그때는 영토적으로 이제 같이 통합이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도 역시 통합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 분들이 남한에 갔을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거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거고 어떤 식의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참 오늘 저희가 통일을 왜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제 50분 동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더 이상 통일의 결과보다는 통일의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탈북민 정착 문제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아까 잘 이야기하셨는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옛날엔 연습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3만 명이라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미술을 못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얇은 그 종이를 그림 위에다 올려놓고 연필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렸는데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 고양이 그렸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크게 만족했어요. 왜냐면은 최소한 고양이는 그렸거든요. 그 도화지가 없었으면, 대고 그리는 그 도화지, 뭐 연습지가 없었으면 호랑이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아마 돼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먼저 온 3만 명의 이 사람들과 함께 통일의 연습을 해 나가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통일됐을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더 대처하는 그 폭이라든지 그런 수용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제 교육으로 이제 더 발전되고, 또 통일에 관심이 없고 통일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까지 미쳐서 결국은 사람의 통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재밌었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2회차인데 아직도 지금 막 말도 꼬이고 지금 막 낙서는 많이 했는데 뭘 이야기할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예. 저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정리가 또 필요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배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